안녕하세요. 복합 판넬하고 금속 하지 철물이시죠? 복합 판넬 하시는 반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하지 철물은 김창한이요. 뭐가 먼저 들어가요? 하지 철물이 먼저 들어가죠? 아, 둘이 같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10년 정도 되시고. 창한님은 사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경력이? 저도 한 10년 정도 됐어요. 자, 하지 철물은 모델하우스 외벽에다 설치하는 거죠? 네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델하우스가 1층, 2층, 지붕층, 파라펫이 있고 여기에다가 하지철물 설치하시는 게 김창환님이 하시는 저기 네네. 소장님 하시는 거죠? 네, 똑같아요. 예. 똑같이 그렇게 해요. 복합 판넬은 하지철물 없이 그냥 판넬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하지 하고 나서 거기다 하지하고 판넬 하시는 거죠? 자, 복합 판넬은 판넬이 어떤 저기 재질이에요? 알루미늄하고 그 안에 그 복합재가 들어있어요. 몇 T짜리예요? 3.5T짜리 그리고 3T짜리 사용하시는데 알루미늄 판 있고 여기다가 복합재가 뭐 충전재 들어가 있나요? 뭐 저기 단열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뒤에 알루미늄 붙어 있고요. 아, 요렇게 돼 있는 자재네요. 요 사이즈가 얼마 되는 거예요? 1200에 2400. 그러면 길이가 높이가 2400짜리겠네요. 이게 세로로 세워져요? 아니면 수평으로 세워서요? 높이가 2400이고 폭이 1200짜리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 하지철물을 예를 들어서 수평재는 얼마 정도 간격으로 설치돼요? 하지철물, 수직재하고 수평재 있잖아요. 네. 수평재는 얼마 정도 간격이에요? 보통 2,400 간격. 아, 요게 2400이고. 수평재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 아, 그래요? 마감재에 따라. 창문 같은 데는 얘는 안 들어가고 그런 데는 들어가고. 아, 그런 데 들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으로 이제 마감재가 긴 게 있으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수평재가 안 들어가고 수직재만 들어가고. 그 수직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재는 보통 얼마 간격이에요? 10m짜리 일단은 기본 자재가 시연강이 10m짜리인데 10m짜리 시연강을 이제 뭐 1,500이나 1,800 간격으로 세우거든요. 이게 1,500이나 1,800 간격이에요? 마감재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간격을 좁히거나 좀 늘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워요. 하지철물은 C형강인 거예요? 각재가 아니라? 시연강도 있고 뭐 각재도 있고 종류가 조금씩 틀려요. C형강하고 각재가 하지철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그 복합 C형강은 판넬에서는 각재를 쓰고 예, 하지철물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연강을 많이 쓰고. 외벽이 지난번에 강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외벽 판넬. 그럼 외벽은 하지철물 뒤에 강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복합 판넬을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 네. 요 작업하시는 거죠? 요 시형강하고 각재 작업하실 때 그 공도구는 어떤 거 써요? 용접기, 카타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 그리고 여기 이 판넬은 사람이 들어서 올려요? 아니면 크레인 써요? 아니면 스카이 써요? 복합 판넬이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실 때 10m짜리 시연강을 시형강을 10m 예. 시연강을 예, 사람이 로프에 묶어가지고 예, 사람이 밑에서 당기거나 장비 위에 묶어서 올라가거나 뭐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작업을 했어요. 묶어서 양중하고 네. 하거나 장비라면 어떤 장비죠? 스카이 장비로 위에서 두 명이 올라가서 스카이 타고 위에서 당기고 밑에서 한 명이 잡고 같이 끌고 나가는 거. 판넬은 하지철물에다가 어떻게 부착시켜요? 스카이하고서 바로바로 붙이는데 이게 그냥 그 풀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피스. 피스로 박아요? 그럼 이거는 저기 전동 드릴 갖다가 하겠네요? 배터리식인가요? 아니면 전선 가지고 올라가시나요? 배터리. 그러면 장비는 똑같이 스카이 사용하시겠네요? 스카이에 2명 올라가시나요? 2명하고 판넬 몇 장을 올리시나요? 이거는 스카이 용량을 따라서 확인을 좀 해봐요. 능력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러면 판넬 10장하고 2분이 올라가셔가지고 피스 갖다가 박는다. 요런 거죠. 예전에 이거는 다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 하지철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던 복합 판넬 같은 그런 거죠. 여기 하지철물은 파이프고 여기다 부착시키는 저기 판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외벽에다 같은 판넬을 이렇게 저기 설치했었는데 이때는 곤돌라 가지고 작업했었거든요. 곤돌라에 작업했었는데 여기는 스카이 갖다 작업한다는 거죠. 구조체에다가 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H빔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철골로. 예. 예, 거기에 컬럼이나 이 겉어 빔에다가 예. 같은 우리가 세우는 같은 부재로 이제 그 적당한 길이를 잘라가지고 예. 같이 이제 용접으로 구조체에 이제 고정하는. 그러면 C형강이나 각재를 가지고
용접해서 부착한다. 예. 용접하는데 HB메다 하고 있다. 네. 할 예정이다 말씀이시죠? 여기에는 스카이 타면 2명 작업하실 거고 현장에서 절단하거나 가공하거나 용접하는 게 있어요? 네네. 용접기 가져온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지철물 가공해서 용접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절단 가공 용접한단 말씀이죠. 자, 알겠습니다. 이 작업이 다인 거죠? 네. 네.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위험성 평가표로 작성해도 돼요. 판넬 작업하는 거하고 하지철물 작업하는 거는 복합 판넬하고 핸드레일도 네. 핸드레일도 저희가 작업하시나요? 네. 금속으로? 네. 내부 하지철물만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내부에 그 외부 하지철물 플러스 내부 금속. 그러면 금속이 하지철물하고 내부에 난간대 난간대 플러스 뭐 각종 프레임. 예를 들어서 뭐 각 그 안에 뭐 이제 분양 사무실 프레임이라든가 출입구 프레임 범위가 좀 많아요. 외부 하지철물만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3-4명 정도면 충분해서 금방 끝나겠다 했는데 이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반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이런 금속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내부에서 그 천정에서 작업은 안 하고 그런 것들도 만약 금속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금속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정이 여기는 안 돼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단 예를 들어서 계단실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에 들어가는 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 상부에 단부에 있는데 난간대라든지 이런 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또 작업 범위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 사무실이라든지 게이트라든지 이런 천장 빼고는 이제 그러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작업 같은 거 있나요? 그거는 내부에는 없어요. 아, 내부에는 없으시고 그냥 바닥에서 뭐 절단하고 용접하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자, 안전 교육. 모든 현장에 들어오시는 근로자분들은 신규 채용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거는 반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다 한국말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예, 다 조선족. 예, 조선족. 한국말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한국말 할 수 있는 분하고 꼭 붙여서 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는 술 드시면 안 되고 전날 술을 많이 드셔서 아침에 술 냄새가 나면 현장 나오지 말라고 그 관리 좀 해주세요. 안전 표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각종 태그가 사용될 건데 빨간색 태그는 사용 금지고 녹색 태그는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작업하시는 중에 어제 작업하고 갔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뭐 용접기에 빨간색 뭐 태그가 붙어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왜 붙여놨는지 써놓을 테니까 떼고 작업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 이제 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접봉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근로자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보안경 네, 보안경은 다 쓰고 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속을 가공하실 때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단할 때는 귀마개라든지 귀덮개라든지 청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담배 흡연하시나요? 그 담배를 흡연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떨이 준비하셔가지고 재떨이에다가 담배꽁초 버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개인 보호구 착용해 주셔야 돼요. 안전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경, 용접을 만약에 많이 하신 분이면 뭐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착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 자재 하차 및 눈반. 자재 하차는 지게차를 갖다 사용할 거죠. 사용자재는 시연강 및 각파이프. 아까 시연강은 10m, 각파이프는 10m짜리 기타 부자재 하시고 자재 반입 시 지게차 주변 통제 미흡으로 근로자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지게차에 관련된 안전사항 준수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최신본의 보호면 지게차에 진입도로 불량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우리 현장이 평탄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잖아요. 흙바닥이니까 진입도로가 불량해서 꿀렁꿀렁하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작업자가 지게차에 충돌될 위험, 지게차와 다른 기둥이나 이런 데 사이 끼일 위험 등이 있어서 안전사항 여기 해주시고 지게차 하역 작업 시에 떨어지는 자재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재 하역 시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통제 구역을 설정해 주시고 반장님께서는 지게차 등 하역 장비에 의해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호수 하실 때에는 붉은색 조끼, 호각,
경광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재를 받을 때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자재 운반 차량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의 위험이 있어요. 뭐 삐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1인 기준 25kg 이하로 해주시고, 넘게 되면 2인 1조 힘 무리하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게차에 관한 거하고 자재 하역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죠. 고소작업차 사용 시에 안전사항, 위험 요인하고 안전사항은 첨부를 좀 해줘요. 위험 요인하고 안전사항. 고소작업 시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관리감독자는 고소작업자 탑승부 발판 사면에 안전낭화 설치되도록 해야 되고요. 반장님께서는 탑승부 탈락에 의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승부와 별도로 안전벨트를 구리를 해주셔야 돼요. 스카이 붐대에다가 안전벨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자들은 탑승부 탈락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승부와 별도로 설치된 생명줄 안전벨트를 걸 수 있도록 이 내용 넣어줘요. 집안 상태 불량에 의한 스카이 장비 전도는 집안 상태 우리가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세팅 시에 아웃트리거 하부 집안의 안전성을 반장님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 민주님도 같이 봐주고, 아웃트리거 받침 충분히 받쳐주고, 만약에 불량할 것 같으면 우리 안전팀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 아웃트리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충분히 확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GS 안전팀하고 협의하시고, 이 내용 스카이 관련된 내용 같이 넣어줘요. 용접 작업 중에 화재 위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카이 작업하는 단계는 상부에 외부에 하지철물 작업하실 때 수직재하고 수평재하고 용접을 하실 거고, 그리고 HBM에다도 용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불티가 안팎으로 다 떨어지죠. 예. 그러면 안쪽에는 우리가 목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무 자재가 많잖아. 여기 화재 위험에 관련돼서 관리감독자는 불티 비산 방지 우산 있지 않습니까? 방지 우산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작업자가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티 비산 방지 우산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위험 요인은 스카이 장비, 붐대, 파단 위험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감독자는 장비 허용 용량 이상 붐대를 확장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 내용 반영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다시 수정해서 주고